살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쑥스럽고 이미 늦은 것 같고 괜히 또 상처가 될까봐 마음속에만 담아두죠. 특히 아버지와 딸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은 깊은데 표현은 서툴고 괜히 한마디 꺼내려다 다시 삼켜버린 말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물건 하나가 그 마음을 대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퇴근 준비를 하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야.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넘어지신 거야. 동생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안정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한쪽 작은 가방에서 익숙한 갈색 지갑이 보였습니다. 가죽이 다 해져서 모서리는 닳고 실밥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보던 지갑이었죠. 아직도 저걸 쓰시네. 괜히 퉁명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은 바꿔드리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한데 왜 바꾸냐? 그 말이 저는 늘 서운했습니다. 제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동생이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가고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그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괜히 정말 괜히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손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몇 장, 낡은 주민등록증, 접혀있는 영수증들, 그리고 카드 사이에 아주 오래 접혀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최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버지 생일이라고 몰래 써서 드렸던 쪽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잊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20년도 넘게 지갑 속에 넣고 다니셨던 겁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지갑을 붙잡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어깨.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진로를 반대했던 일,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시던 일,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던 사람. 그래서 저도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통화는 짧아졌고 명절에도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이걸 들고 다니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갑자기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살짝 움직이셨습니다. 왔냐? 눈을 뜨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지갑을 접어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네, 그냥 와봤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어색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 저도 할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은 또다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실 불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희미해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깊이 잠드셨습니다. 산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호흡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느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쪽 집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아버지 생일날 용돈을 모아 작은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결국 돈이 모자라서 문구점에서 예쁜 종이만 사왔던 날. 아빠, 이건 나중에 약속이야. 그렇게 웃으면서 건넸던 쪽지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래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괜히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 생일에 손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선물은 카드 결제로 해결했고 메시지는 단체 문자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아버지는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고집센 눈매, 쉽게 울지 않는 표정. 너는 꼭 내 엄마 닮아서 말을 안 해.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고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예술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굶는다. 그 한마디, 저는 그걸 반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피하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학원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전시회가 있던 날 맨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끝나고 나면 고생했다.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그게 다였다고 저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병실 침대 옆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으니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살짝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아니면 저도 아빠 좋아했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집에 안 가고 뭐 하냐? 늘 그렇듯 걱정 대신 퉁명스러운 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갑 봤냐?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아이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본 채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안은 기계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그냥 놔뒀다. 그 한마디에 제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그 말 속에는 수십 번의 망설임과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숨 고르듯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 꺼내봤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힘들 때, 공장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엄마 병원비가 밀렸을 때도, 제가 집을 나가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작은 종이를 꺼내봤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우리는 그렇게 같은 병실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늘 가장 늦게 오는 법이니까요. 병실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갑 이야기가 나온 뒤로 아버지는 더 말을 아끼셨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만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우리 사이를 가장 오래 지배해 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며칠 더 입원하며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 때문인지 회복이 더뎠습니다. 동생은 회사 일로 바빴고 자연스럽게 제가 병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죽을 반쯤 남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먹어야지 하며 제가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그냥 그렇다. 짧은 대답. 저는 수저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때요. 아버지가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그때 많이 서운했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반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이해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연락 안 했어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괜히 자존심 부렸죠.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여셨습니다. 반대한 거 아니다. 짧은 한 문장.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굶을까봐 그랬다. 그 말은 제가 20살이던 해 듣지 못했던 설명이었습니다. 내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때 집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버지가 제 꿈을 못마땅해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생활비와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야간 근무를 더 하셨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포기할까봐 그냥 내가 욕먹는 게 낫다 싶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때는 말하지 않으셨냐고 묻고 싶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자기 사정으로 누군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혼자 부엌에서 소주를 마시던 모습만 제가 우연히 봤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시간을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대신 지갑 속 종이를 간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몰랐어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게 한 건 나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지키려고 하다가 말을 잃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잠깐 산책을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그 손을 잡고 걷던 사람이었는데 복도 끝 창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전시회. 네. 뒤에서 보고 있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었죠. 왜 인사 안 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괜히 방해될까봐. 그 말이 또다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다가 말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지갑을 다시 꺼내 조심스럽게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종이는 더 얇아져 있었고 글씨는 조금 흐려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동생은 잠깐 들렀다가
아이들 때문에 먼저 돌아갔고 저는 다시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좀 주무세요. 응, 좀 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피곤함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봉투와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커버의 얇은 수첩. 예전에는 늘 작업 일정 같은 걸 적어두시던 수첩과 비슷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쳤다가 저는 그대로 손을 멈췄습니다. 첫 장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 전시회 2012년 5월 3일.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 모습이 대견했다. 말은 못했지만 자랑스러웠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월급 탔다고 밥 사줌. 괜히 많이 먹는 척했다. 그 옆에는 작게 괄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눈물 날 뻔. 저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작은 수첩에 적어두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직한다고 했을 때도,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도, 힘들까봐 걱정됨. 그래도 말리지 않기로. 그 문장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제 선택을 못마땅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세게 말했고,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말리지 않기 위해 자기 마음을 눌러왔던 겁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왜 보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수첩을 덮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정리하다가. 아버지는 한숨처럼 웃으셨습니다. 별거 없다. 별거 아니라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백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하면 괜히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 말이 너무 아버지다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아빠가 저를 인정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아빠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제대로 말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손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리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아껴두기만 했을까요?
병실 불빛 아래 아버지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지갑에 그거 계속 넣어둘 거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잊어버릴까봐.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빠를 잊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 방식대로만 판단해 왔다는 걸.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 먼저 꺼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끝내 하지 못한 말, 이제는 정말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퇴원 날짜를 받았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지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로 퇴원 수속을 기다리며 병원 1층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지갑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지갑 바꿔드릴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편하다. 예전 같으면 고집은 하고 속으로 툴툴댔겠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지갑은 그냥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고 추억이었고 말 대신 붙잡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힘들다며.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그러더라. 아버지는 괜히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말하면 또 싫어할까봐.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저를 불편하게 할까봐 조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안 싫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집 와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아직 내 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 목이 메었습니다. 저 그때 대학 갈 때요.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을 묵혀둔 오해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왜 싫어하냐?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웃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표현을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더 아팠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뭐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표현 못했어요. 아빠 좋아한다고.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사람,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에만 담아두던 사람, 그때 퇴원 수속이 끝났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순간이 깨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한 채 중얼거리듯 덧붙였습니다. 나도 내가 좋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수십 년을 돌아 제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겨우 문을 조금 연 것뿐이니까요.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들어오던 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먼지 많네. 아버지는 괜히 신발을 털며 말했습니다.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자란 시간들이 순간순간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계셨던 자리, 시험 공부를 하던 식탁, 아버지가 늘 신문을 보시던 소파, 아버지는 익숙한 자리,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은 몇 개 남지 않았고 김치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해? 예전 같으면 그 말이 또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걱정처럼.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속에서 괜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짜다. 저는 긴장했지만 이내 덧붙여진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칭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순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버지는 지갑을 다시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 드리려고.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카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단단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새 거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지갑은 이제 좀 쉬게 해줘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지갑과 새 지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쪽지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제 말에 아버지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약속이었잖아요. 이번엔 진짜로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낡은 지갑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놔두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내가 준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지갑은 버릴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방에서 잤습니다. 어릴 적 쓰던 책상, 벽에 남아있는 작은 흠집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는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목이 좀. 저는 물컵을 받아들고 아버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힘들면 말해요. 저도 말할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부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서로를 배우기 시작한 두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하지 못한 말. 그 말을 저는 언제 꺼내게 될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퇴원 후 안정을 취하고 계셨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또 왔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왜요? 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낡은 지갑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도 가끔 그걸 꺼내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써놓고 다시 고치고를 반복한 종이였습니다. 아빠, 이거. 아버지가 의아한 얼굴로 받아들었습니다. 또 뭐냐? 이번엔 진짜 편지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말없이 뒤에서 지켜봤는지 이제는 알아요. 말 대신 시간을 주셨다는 걸, 말 대신 버텨주셨다는 걸. 아빠, 저 아빠 딸이라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자를 천천히 몇 번이나 다시 읽고 계셨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건 왜 쓰냐?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안 하니까요. 아버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초등학생 시절 제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그 옆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2개 다 넣어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젠 버리지 마요. 안 버린다. 짧지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닫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 있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기죽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애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어릴 적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한 듯 굳어 있었지만 이내 가만히 제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충분했습니다. 끝내 하지 못할 것 같았던 말들이 조금씩 우리 사이에 놓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졌고 아버지 집 앞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서 생신 축하해요 하고 짧게 인사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작은 미역국 냄비와 정성껏 고른 셔츠 한 벌을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뭘 또 이런 걸 하냐? 아버지는 여전히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약속 지키려고요. 무슨 약속?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마도 지갑 속 그 종이가 떠올랐을 겁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숟갈 떠서 한참을 음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짜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드렸던 새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쓰세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지갑. 그 안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쪽지와 며칠 전 제가 쓴 편지. 아버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새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같이 가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요. 낡은 지갑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는 대신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마치 우리 지난 시간처럼.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말해요. 고맙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사실 더 말하려다가 못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서 더 깊이 와닿는 말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2 팔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했지만 분명한 온기였습니다. 아빠, 왜? 저도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을 삼킨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진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지갑 속 2장의 종이는 앞으로도 오래 남아있을 겁니다. 말 대신 시간을 견뎌온 아버지와 그 마음을 늦게야 알아챈 딸의 이야기처럼 끝내 하지 못할 줄 알았던 말은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